아, 가자. 이 미적분 이제 극한 개념이 너무나 이제 생소한 개념이고 너무나 원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이제 잘게 쪼개서 하는 데가 애로사항이 조금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아서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하면서 애로사항이 됐었는데 지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백업 좀 들어갈게요. 백업. 간다요. 보면 함수식 딴 걸로 바꿔볼게. fx가 x 플러스 1이라 할게요. 그쵸? 그러면 f3이요. f3은 얼마죠? 4죠. 맞지? 이 함수값이죠. 그러면 아까 배운 거에 의하면 함수값과 자극한 x가 3 마이너스 3의 자극한 fx 2 좌극한 값과 그 다음에 얘 3에 대한 우극한 값이 이 세 개가 모두 어떻다고요? 다 같다고요. 맞죠? 그러면 이 어떻게 4니까 얘가 4 쓰면 되는데 이런 느낌도 아주 좋죠. 3을 여기다 그냥 대입해갖고 4구나. 3을 대입해갖고 4구나. 우리는 이렇게 많이 풀 거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고2 미적을 시작하는데 그 앞전 거 우리 수원까지 나왔던 모든 함수는요 다 이렇게 풀어도 큰 지장 없어요. 한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90%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그럼 리미트 x가 3-에 대해서 로그 3의 x 다음에 계산하시오. 로그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시오. 그럼 정답 얼마예요? 이게요.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함수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다 대입해서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조금만 얘기할게요. 얘 좌극한 값이 4가 나왔어요. 지금 4극한 값은 4예요. 우극한 값도 4예요. 이랬을 때, 뭐랬을 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 얘 같을 때가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다를 때가 나와요. 같을 때 뭐라 그러냐면 같으니까 좀 좋네? 좋은 느낌으로 얘를 뭐라 그래? 이런 상태를 어떤 한 값의 자극한도 어떤 놈으로 우극한도 똑같은 어떤 놈으로 그때 가는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수점 혹은 수점한다 그래요. 똑같다는 거를 한자로 이렇게 쓴 거야. 수점한다. 그러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조금 있으면 틀린 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 뭐 한다? 틀리면 수점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뭐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으면 수렴한다. 같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 또 하나 같은 말. 이 수렴한다는 같은 말이 뭐냐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같은 말.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은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맨날 존재할 줄 알았더니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문제 틀린 게 나올 거구나.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그럼 정말로 중요한 거 필기 좀 하나 할게요. 개념물 페이지요. 개념물 페이지. 좀 뒤쪽에 있더라고요. 여기네. 페이지 19쪽에. 페이지 19쪽에 하단에 확인 체크 10번이. 거기다 시험 100%라고 좀 써줘. 시험 100%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있죠.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 여기다 박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극한값이 한다. 이렇게. 그리고 표시 좀 할게요. 다운표 한 다음에 극한값 존재 조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이거 바로 극한값 존재 조건이에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이거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어진 극한값이 존재하게 한 뭔가를 구하시고 그러면 빨리 머릿속에 좌극한 구하시고요. 빨리 머릿속에 우극한 구하신 다음에 이 용어 정의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를 뭐라 한다? 수렴하다. 그거랑 같은 일치된 용어보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같은 말이니까 구하셔야 돼. 이건 그때 가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좀 개념의 편제가 처음에가 조금 이게 강의하기 좀 불편하게 어쨌든 나왔어요. 그럼 노멀한 걸 바꿔요. 노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노멀하지 않는 게 한 두 종류가 있어요. 저희 시험에 잘 나온 거 볼게. 얘는 식은 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프로만 표기할 건데 이렇게 가서 요 값이 얘가 뭐 3이라고 할게요. 요때 높이가 5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서 삐리리 갈게요. 여기는 7 갈게요. 7 됐죠? 그러면 얘를 그냥 통칭해 갖고 fx. 그럼 얘를 조금 더 얘기하면 3보다 작을 때는 노란색 그래프를 이용할 거고 3보다 클 때는 연두색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f3이에요. f3은 얼마예요? 이거 뜻이 나와요. f3 얼마예요? 5야 7이야? 5. 이렇게 이걸 떨어져 있는 것도 참고로 좀 알아라. 떨어져 있는 걸 앞으로 추후에 많이 배울 건데 이거를 불연속이라 배워요. 연속은 약간 이렇게 이어진 느낌이 연속이잖아. 이게 떨어져 있는 거는 불연속이라 그래서 시험 엄청 잘 나오고야. 지금 얘기할 게 한참 뒤에 나오기는. 어쨌든 그러면 불연속 함수가 나왔을 때 함수값을 물어보면 뭘 보라는 얘기냐면 색칠한 데를 보라는 얘기야. 색칠. 의도적으로 색칠했잖아. 됐지? 색칠한 게 함수값이야. 빵꾸는 함수값이 아니야. 됐지? 그러면 각기 자기의 마음속으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한번 헤아려 봐봐. 3에 대해서 좌극한값이 얼마인지 3에 대해서 우극한값이 얼마인지 상황들 5초만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정답 공개할게요. 3에 대해서 좌극한 값은 5고요. 3에 대해서 우극한 값은 7이에요. 그래서 불연속 함수는 일반적으로 좌극함과 우극함이 틀려요. 하는 방법은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1초 안에 그냥 바로 수긍이 되는데 지금은 완전 기초라면 3 좌극하는요. 3보다 x값이 한 요 정도 왼쪽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가 점점 3에 다가갈 때 그때 높이가 어때요? 점점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5라는 높이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5예요. 이번엔 3에서 5하는요.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럼 얘가 점점 앞으로 3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 그때 여기 높이를 요 정도 있겠네. 근데 얘 앞으로 좀 다가오면 앞으로 가네. 또 앞으로 가네. 그럼 3에 거의 근접해서 올라가면 어디에? 7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극한값은요 무조건 y값이에요. y값을 보려면 그래프를 따라가야 돼. x쪽을 참조하는 건 맞는데 그래프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하려면 3에서 좌극하는 대충 y값이 요 정도 있구나. 그럼 얘를 3에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3에 갈 때 y값이 이렇게 올라가서 5로 되는구나. 얘도 우극한 쪽 보시면 x가 현재 3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x가 3에 점점 다가오면 그때 y값이 한 요 정도 있었는데 얘가 점점 3에 다가가니까 요 y값이 7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좌극한값, 우극한값 해석이에요. 그러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틀리죠? 이럴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먼저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다고요. 됐죠? 그리고요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이상하냐면 리미트. 내가 어떤 극한값을 구해봤는데 이런 극한값을 구해봤는데 연락 완전 정말 큰 값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연락 완전 커. 그걸 우리 수학에서 뭐라 하냐면 무한대라고 그래. 아까 실적 나왔어. 내가 어떤 극한에 대해서 좌극한 값을 구해봤는데 얘는 절대값 쪽으로는 연락 큰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연락 작은 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마이너스 1억 이렇게 연락 작은 게 있어. 그때는 뭐라 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합니다. 극한 값은. 얘는 이때도요.
보면 엄연히 플러스 무한대하고 엄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얘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아니 수렴이에요,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무한대로 가는 이상한 거 수렴을 안 하는데 무한대로 가는 거를 우리는 희한하게 뭐 발자를 써갖고 이걸 발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상황을 발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상황을 발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발산이라는 용어가 뭐랑도 일치하냐면 수렴하지 어쨌든 수렴하지 않으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랑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도 일치하는 용어. 그러니까 일치 용어가 되게 많아. 한 두세 가지 계속 반복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 좀 할게요. 오늘은 이 개념만 계속 쏘는 거 아니야. 이 개념 가지고 문제풀이 후반에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어떻게 참아줘봐. 보면 수렴하는 게 있고 수렴하지 않는 게 있네. 그럼 수렴하지 않는다를 지금부터는 어떤 용어로 많이 쓸 거냐면 발산이라는 용어로 많이 쓸 거예요. 어떤 한 값에 가까이 가는 거는 수렴, 어떤 한 값이 좀 다르게 가는 걸 발산. 그렇구나. 그럼 수렴은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발산은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지? 그럼 발산이 총 몇 종류가 있냐면 세 종류가 있어요. 이따 다 보여드릴 거야.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열나 큰 값으로 가서 제가 딱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얘가 양의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이라는데 이따 책에 그냥 밑줄 치면서 갈게요. 얘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래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래요. 또 하나 이상한 발산이 하는데 값을 좀 구해보면은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2고 1일 때는 2고 2일 때는 2고 1일 때는 2고 2일 때는 2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거든요. 어떤 한 값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발산이 하나 있어요. 얘를 뭐라 하냐면 진동 발산이라고 불러요. 얘를 진동 발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발산이 총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서 발산은 열난 중에 수렴이 99% 중요하고 발산은 시험도 거의 안 나와. 한 1% 정도, 1% 정도, 그 정도. 발산은 거의 그냥 참고 요소만 조금 보시는 거예요. 발산은 참고 요소만 보시는 거야. 할게요. 요 그래프 볼게.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를 볼 거예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는 뭐죠? x 값이 점점 미치듯이 크게 갈 때 그때를 본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y 값이 계속 커지지 않나요? 지금 미친듯이 계속 커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어디 한 값에 가지 않고 계속 커진 상태. 얘가 바로 플러스 무한대, 우극한이 바로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극한값을 한번 볼게요. 극한값을 볼게.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계속 갔을 때 근데 얘는 높이가 계속 커지네. 계속 높이가 커지네. 얘도 플러스 무한대네. 그럼 선생님 우극한값과 자극한값이 같잖아요. 그럼 이게 수렴이에요? 아니요. 무조건 발산 처리가 되면 발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특정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렴하고는 뭐를 그냥 얘는 발산 처리하는 거예요. 우극한도 발산, 자극한도 발산. 근데 아까 수렴은요 1에서 자극하는 구하면 5, 1에서 우극한도 구하면 5. 어떤 특정 값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상황은 그걸 수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발산, 무한대 발산 나오면 다 발산 계열에 그냥 들어가. 발산 계열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리미트.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 얘는 뭐가 돼? 그 값이 y값 보는 거였어. 그래프를 따라서 y값 보는 거야. 지금 계속 밑으로 처박히고 있지 않나요? 얘가 뭐가 된다고 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리미트 x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x 얘는 뭐가 된다고? 얘도 계속 밑으로 처박히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이거로 가볼게. 이 그래프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 fx 얘는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일단 0 오른쪽에서 출발하는 거죠. 0 오른쪽에 출발해서 어디 향해 가는 거야? x 0을 향해서 점점 더 다가갈 때 그때 그래프를 보는 거죠. 어디? 0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렇죠? 하나만 더 볼게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0에 대해서 좌악한 값. 얘는 얼마예요? 얘는 0 왼쪽에서 출발하겠죠? 그럼 점 앞으로 가는데 타고 가니까 얘도 0이 되겠죠. 그러면 x가 0일 때는요. x가 0일 때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한 거죠. 어떤 특정 숫자 값으로 우극한도 0이고 좌극한도 0이잖아.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고 x는 0에서도 극한값이 있는 거죠. 맞죠? 이런 상황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한번 해볼게. 다 가르쳤나? 하나만 더 보자. 발산 하나만 더 보자. 오늘 이후로 발산 거의 안 볼 거거든. 이 미적이 오늘까지만 힘들 거예요. 오늘까지만. 그럼 오늘까지만 봐줘봐. 오늘까지만. 자, 요 그래프를 볼게요. 요 그래프 리미트요. x가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게. 플러스 무한대로 갈게. 얘는 얼마에? 얘는 어디로 가? 요 그래프. 어디 향해 가까이 갖고 있죠? 누가? x가 어디로 가긴 가는데 그게 그걸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대답하고 싶으면은 높이 y 값이 바로 극한값이죠. 그러니까 y 값을 잘 봐야 돼요. 아이들한테 물어볼까? 얼마로 가고 있죠? 0에 가까이 가고 있죠. x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x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때 y는 제법 높은 y였는데 점점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프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디? 계속 가겠죠. 근데 x축하고 만나지는 않을 텐데 거의 x축에 근접해 가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이렇게 요 그래프는 아까 계속 보여드릴게. 그럼 얘 같은 거 보죠. 얘 같은 거 갈게요. 얘요. 리미트 x가 a점, 요점에 x가 a 값인가 봐. a 값에서 우극하려 볼게요. 얘는 얼마? 어디에 가까이 가? 출발은 오른쪽에서 출발한다며. 그때 현재 y는 한 요 정도 높이가 y겠네. 그러면 x가 요만큼으로 앞으로 가까이 갔어. 그럼 높이가 좀 커졌구나. 커졌네. 점점 더 갔어. 더 갔으니까 지금 x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방향에서는 보시면 돼요. x가 어떻게 이동했을 때 그때 y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y 값을 극한값이라고 한다고. 그럼 얘는 y가 어떻게 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을까요? 솟구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플러스 맞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타고 가는 게 핵심이에요.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좌극하냐? 좌극하느냐? 요 정도에서 얘는 x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타고 가겠구나. 그래서 플러스 1돼. 요 정도 조금 느낌이 오나? 좀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퍼붓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본문제 볼게요. 13쪽이. 예. 이건 이제 심화 개념이었고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이제 풀어나갈게요. 보자. 이제 극한값을요 그래프 이용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바쁜데 그래프 이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차 함수, 2차 함수. 요 정도만 한참 진짜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극한값으로 물어주면 얘는 무조건 뭘로 갔다? 함수값과 같다? 그냥 그래 보시면 돼. 얘 같은 거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대에서 극한값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0이 되죠. 그리고 하나만 개념만 더 붙이면 되겠네. 하나만 더. 리미트 x가 3-에 fx가 만약에 5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 플러스에 대해서 fx가 역시 같은 5라 그럴게요. 그쵸?
그럼 얘는 현재 수렴 x는 3에서 수렴해요, 발산해요? 좌극한 값도 5라는 특정 숫자로 가고 있고 우극한 값도 x는 5라는 특정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x는 3에서 수렴하는 거 맞죠? 그리고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도 맞죠? 이럴 때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런 상황, 딱 이런 상황을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럴 때를 어떻게 쓰냐면 극한 값이 존재하잖아. 이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어떤 차이가 있나 봐봐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그게 5다 이렇게 쓰게 됐어요. 이 세 개의 기호가 다 다른 거야. 뭐의 차이죠? x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3 뒤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좌극한 물어본 거고 3 뒤에 플러스가 있으면 우극한 물어본 거고 3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극한값 물어본 거고 아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그게 바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게 바로 극한값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럼 요런 상황의 결론을 다시 한 번만 높아심에 적어드리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 상태를 제일 많이 보게 될 거고 이럴 때를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그냥 리미트만 붙여서 극한 값을 표기할 거고 이게 우리한테 친숙한 뭐랑 갖게 되냐면 함수값 이 네 개 값이 다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3번은요. 이거 좌극한 물어본 거야? 우극한 물어본 거야? 극한값 물어본 거야? 극한값 물어본 거죠. 극한값 물어봐도 뭘로 대답하는 거예요? 함수값으로 대답하는 거라고. 함수값으로. 그러니까 1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계산되는 행위를 함수값을 구한다는 행위로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제일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상황이 하나 있어. 요 하나는 약간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적분 투개념에서 외워놓으면 좋은데 할게요. 2번 밑에 써놔. 무한대분의 숫자.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2 거예요. 그런데 미1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초반에. 그냥 외우는 게 좋아. 무한대분의 숫자는 무조건 얼마냐면 0이에요. 수렴해요. 0에 수렴해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0에 가까이 가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에요. 조금만 얘기해보면 100분의 1하고 만분의 1하고 보면 얘는 0.01이고 얘는 0.0001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연락 커지면 얘가 어떤 0에 거의 조금 미세하게 가까이 가요. 막 1조분의 1은 거의 먼지만큼 0.0000에서 0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암기하는 게 좋아. 무한대분의 숫자는요.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2, 무한대분의 3,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5, 무한대분은 어쨌든 숫자꼴은요 무조건 0이에요. 그럼 얘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함수를 대입하기로 했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하고 1이죠. 그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요. 무한대는 엄청 큰 새끼인데 제곱했으니까 더 커졌겠죠. 그럼 무한제곱분의 1 됐죠? 그럼 무한대분은 어쨌든 숫자죠. 그래서 얼마? 0이 되는 거죠. 다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할 건데 이 무한대 x 있어요 없어요? 못 대입하죠. 그럼 이게 그냥 자기 자신으로 3으로 빠져버려요. 그냥 얘도 그래프를 살짝만 보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있어? y는 3 우리가 충분히 익히고 있는 놈이잖아요. 이게 y는 3이잖아. 그럼 얘가 1일 때도 3, 2일 때도 3, 3일 때도 3 무한번째 갔어도 3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건 어면서 얘도 헷갈리는데 우리 친구들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솔직히 미투 내용이긴 해요. 0분의 숫자가 0이면 아니 무한대분의 숫자가 0이면 0분의 숫자도 가끔 나오거든. 0분의 숫자 이건 발산이에요. 답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두 시간 나와요. 외우는 거예요. 다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작업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이거를 암기시킨 거는 미2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 미1에서는 어떻게 이걸 담당하고 있냐면 얘도 이런 상황에서 얘도 그래프를 그리고 얘도 그래프를 그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근데 우리 시험 볼 때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문제 풀 때 그 그림을 무리함수,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 그래프를 그릴 시간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 정도만 가르치고 이 결론은 그냥 외워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두 개를 외워놔야 돼. 이거 안 외우면은 극한 초반에 배울 때 골치 아파요. 됐죠? 하나만 확인할게. 무한대분의 숫자 얼마라고? 극한값 0 수정하고요. 0분의 숫자 얼마라고요? 발산.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예제 하나만 후딱 뜰게요. 얘는 0분의 플러스 3.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0분의 마이너스 2.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렇게. 보 따라서. 그럼 얘 같은 거예요. 얘 같은 거 가볼게요. 일단 넣으라 그랬죠?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의 제곱 0이니까 0분의 1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럼 0분의 숫자 이거 뭐라고요? 플러스 무한대라고요.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엄청 크잖아. 맞지? 다른 얘기를 하면 한강 다 가봤잖아. 한강물 봤잖아. 되게 멋있고 운치 있고 좋잖아. 한강물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거기다 뭐야 스포이드 같은 아니 그냥 그릇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물 떠갖고 벗었어. 그럼 한강물의 수위가 확 줄어들지 않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한강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티도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한강물에서 막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실내를 잠깐 했어. 내가 조금 이렇게 실내를 잠깐 했다고 한강물이 넘치고 그러진 않잖아. 그 한국물의 수익이 워낙 많아서 그런 개념이야. 무한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티도 안 나요. 무한대 끝. 아니 저 엄청난데. 그쵸? 내가 100조가 있어. 100조라는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럼 절대 공부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막 맨날 이 돈만 쓰고 다녀야죠. 맞죠? 근데 100조가 있었는데 1,000원을 잊어먹었어. 그럼 슬플까? 안 슬프지. 이 1,000원은 안 보일 거 아니야. 10,000원도 안 보일 거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영주번 얘는 0분의 1 플러스 1이죠? 얘 뭐가 된다고요? 얘는 의미가 없다고요. 마이너스 번대라고. 이렇게. 됐지? 됐어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 얘도. 무한대는요. 엄청 큰 숫자죠. 무한대는 엄청 큰 숫자예요. 거기다가 3배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조금 더 큰 무한대로 가겠죠. 맞죠? 무한대는 엄청 큰 숫자예요. 그럼 무한대는 얘를 제곱하면 완전 큰 무한대가 되겠죠. 됐지? 할게? 얘 엑셀에다 대입할게요. 예, 다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가잖아. 아니야, 우리 그래프 그릴 시간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얘를 그려서 x가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높이를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거 할 시간이 없다고. 다 대입으로 풀 거라고. 근데 해석만 배우면 되죠. 얘는 3 곱하기 무한대 빼기 2니까 무한대에서 2 빼봐야 의미도 없고 무한대 엄청 큰 놈에다가 3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한대 1을 되고 아니면 발산 1을 되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 1을 되고 이거는 시험으로 얘기하면 객관식 보기에 하나 정도 담당할 역할이라고. 본문제로는 절대 나올 캡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는 개념. 그 정도만. 됐죠? 이제 본문제로 슬슬 갈게요. 필수 예제부터. 그럼 14쪽이에요. 간다요. 우리 극한 갖고 할 때 무조건 일단 뭐부터 한다고요? 대입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슬롯이 2개 있다고. 대입할 때 이상한 게 뭐냐면 0분의 숫자하고 무한대분의 숫자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입했을 때. 그럼 0분의 숫자는 뭘로 처리하면 돼? 무한대. 무한대분의 숫자는 뭘로 처리하면 돼? 0. 이 두 가지 무게가 장착되면 앞으로는 다 대입해도 돼요. 유리함 수든 무리함 수든 어떤 수든 2를 대입할게. 그러면 1마 3이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가질 거고요. 맞죠? 그럼 얘는 조금 이따 배울 건데 2번은 잠깐만 통과하자. 이거는 조금만 통과하자. 지금 배울까? 지금 하나만 배울게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메인 페이지로 다시 구성이 되는데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할게요. 얘를 마삼을 살짝 집어넣을게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 10분만 달려. 지금부터 중요해. 요 2번 거기다 써라. 시험 100%라고. 지금 했던 거 솔직히 그냥 이게 미적분 그 리미트가 이거만 잡은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시험 유형으로 갈 거야. 시험 유형으로 첫 번째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 일단 리미트는요 무조건 넣어봐야 돼. 넣어봐야지만 얘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알거든요. 마삼을 갖다 쳐볼게요. 분모 얼마에? 분모 빵이죠? 그럼 우리 배웠어. 분모 빵인 걸 딱 하나 배웠어. 분모 빵분의 숫자가 나오시면 얘는 뭘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고. 그냥 발산 처리된다고.
열라 중에 아니 열란 중에 객관식 공개 하나 나올까 말까. 됐지? 해볼게. 마삼을 분자에 넣어볼게. 얼마야? 마삼을 분자에 넣어볼게. 얼마야? 0. 여기 숫자는요 0이 들어가지는 않는 형태에서 0분의 1, 0분의 2 맞지? 0분의 0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0분의 0이요. 뭐 음차처럼 보이죠? 이런 걸 우리 수학에서 조금 도무지 계산이 불가능하다 해서 불능이라고 그러고 극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유형이에요. 내가 넣어봤더니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야. 이런 걸 뭐라 부르겠다? 0분의 0꼴이라고 해요. 정말 유명한 거예요. 진짜 유명한 거. 오늘 모든 수업을 통틀어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넣어봤더니 분모도 0이고 분자가 숫자이면 무한대로 발산해갖고 그걸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는 개념이고 분모에 0이 나오는데 분자가 0이야. 그럼 얘를 0분의 0꼴이라고 풀이법이 장착이 돼 있어요. 이거는 딱 이 풀이법으로 가시는 거야. 0분의 0은 몰라. 이건 모르는 거예요. 발산할지 뭐 할지 몰라요.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분의 0꼴은 계산 자체가 우리 수학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설명법에서는 탈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을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야.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를 하면은 무조건 뭔 분이 되겠냐면 약분이 되게 돼요. 그럼 이 약분이 그 0분의 0이 만들어지는 그 새끼들이 약분이 되거든. 그래서 0분의 0꼴을 탈출하게 돼요. 이 풀이대로 따라가셔야 돼. 됐지? 내가 집어넣을 때 0분의 0꼴 나왔어. 분자도 0이고 분모도 0이야. 무조건 닥치고 딴 거 없어요. 인수분해 하시는 거야. 그럼 무조건 약분되는 포인트가 있어. 숫자 약분 아니 문자 약분이. 문자가 통일 약분돼. 그러면 다시 내가 0분의 0꼴 탈출하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할게요. 분자요. 분자. 아까부터 이거 인수분해하고 싶었죠? 분자.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약분하고 싶어? x하고 3, x하고 3 약분하고 싶죠? 얘를 약분해갖고 처리해버린다고. 그냥 처리해버린다고. 그리고 결과식이 있으면 x가 마삼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했죠?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다? 아니다. 탈출해갖고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 기법을 사용한다고. 얘는 그냥 편안하게 뭘로 계산한다? 함수의 극한으로 계산을 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만 확정해보죠. 얘를 조금만 확정해볼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컬이 없었는데 x가 뭘로 갖다 그럴게요. 뭘로 갖다 그럴게. 그러면 x-1분의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인데 얘가 1로 하자.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때 a는 얼마예요? 이때 A 얼마예요? 이때 A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A는 누구는 절대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됐을 때 이렇게 무한대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뭐 숫자가 돼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0이 아닌 숫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아닌 숫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a가 0이 아닌 숫자가 돼서 a는 죽어도 마이너스를 가지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심한 유형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얘가 x-2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라고 할게. 얘가 5라고 할게. 이럴 때 a 값이 얼마예요? 얘는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이에요. 이럴 때는 얘도 분모가 0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인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분자가 무조건 0일 때. 그래서 약분해갖고 대입해야 돼. 이게 시험이 정말 잘 나온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일 때가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0분의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때는 무한대가 나올 거고요. 0분의 분자도 같이 0일 때는 숫자라는 극한값이 나올 거예요. 이건
좀 그때 페이지 가서 얘기할게요. 벌써 나왔어요, 저 문제가.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하자. 1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4번. 하단에 있는 1번, 4번. 아, 3 집어넣으면 아이고 행복해라. 얘는 정답이 얼마? 3일 거고요. 얘는 1 집어넣으니까 0분의 0 꼴이죠. 무조건 뭐야? 인수분해 가능한 것이 인수분해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친해져야죠. 요 인수분해. 얘는 우리 앞전 시험에서도 준비하면서 나왔던 거죠. 제거. 그래서 1, 2 대입하고 얘도 얼마? 3이 나오셔야 될 거죠. 인수분해 무조건 해서 0분의 0 꼴은 딴 거 없어.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인수분해에서 약분하시는 거밖에 무조건 없어요. 됐죠? 밖에 1번 가볼게. 얘 무조건 일단 대입하는 거죠. 대입했지? 그러면 결과 어떻게 써보면 무한대 플러스 5잖아. 이렇게 분해이 되잖아. 무한대에다가 5 더한다고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한대로 수행에는 얼마로 빠지는 거야? 0이 되겠죠. 됐지? 암산 도지해볼게. 암산 아이니가 한번 멋지게 마이너스 무한대를 일단 집어넣었어.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었어.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숫자는 이쪽은 0이 됐겠지. 근데 이 뒤에 마이너스 1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즉 0 빼기 1 요걸로 갔어요. 이렇게. 얘는 0 맞지. 얘는 0 맞지. 근데 뒤에 숫자도 있었잖아. 아까는 무한대에다가 더하니까 얘가 없어진 거고. 얘는 분리가 되는 거잖아. 분리가. 됐죠? 됐죠? 그러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4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 얘는 0 되는 거 맞지. 무한대로 숫자니까. 근데 앞에 게 살아있었잖아. 3 빼기 0.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거 다 뭐 하셔야 돼? 다 이러잖아. 학교에서 이거 다 뭘로 하냐면 그래프 이용해서 해요. 이거 언제 그래프를 이거 다 언제 그려. 그래서 함수극한으로 푸는 거라고요. 근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오는 이 문제는 수행평가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 생각 때 얘기하면 돼. 그리고 수행평가 제 타이틀 중에서 정말 거의 안 내는 타이틀이야. 그냥 걱정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 해설지처럼 그래프를 미치듯이 이따 이거 다 그리 생각해봐. 원래 정석 들어가지면 이거 다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줘야 돼요. 이 쓸모가 없거든. 이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약간 변칙해서 수업을 해드리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만 더 가르치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고 그래프 수업 갖고 집에 갈 거야? 하나만 더 하자. 내가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강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들 좀 지쳐갖고 내가 대입을 했더니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인 0분의 0꼴 0분의 0꼴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어요. 0분의 0꼴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어요. 됐죠?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인수분해해갖고 뭔 분하는 거야? 약분한 다음에 다시 대입을 통해서 답을 내는 거죠. 엄청 풀 거야. 오늘 숙제도 있을 거고. 됐죠? 두 번째는요. 대입을 했는데 분모가 무한대가 나오고 분자도 무한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조금 이것도 뒷편에 나와서 조금 지금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있었는데 얘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이게 나오면 세 가지를 따져야 돼. 차수를 보셔야 돼요. 분자, 차수가 분자가 클 때가 있을 것이고요. 분모가 클 때가 있을 거잖아. 그럼 나중에 그때 본격적으로 그때 하실게요. 같을 때만 얘기할게요. 분모 차수하고 분자 차수가 같을 때 얘가 2차면 얘도 2차. 뭐 최고차로 보는 거예요. 최고차로. 얘가 3차면 얘가 3차. 얘가 1차면 1차. 차수가 같을 때
그때는 아니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계산이 불가하잖아. 0분의 0도 계산이 불가했다고요. 0분의 0도 계산이 불가해서 방법을 만들었잖아. 메서드 뭐 인수분해 약분이다. 얘는 밑에 것도 연락 크고 위에 것도 연락 크다고요. 그럼 이때는 말만 빠르게 하고 핵심 말고 하나만 얘기할게. 분자 차수가 얘가 클 때가 있을 것이고 분모 차수 얘가 클 때가 있을 것이고 같을 때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분자 차수가 크면 같은 무한대라도 이게 위계가 있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 부자 얘기할 건데 우리 한국 부자가 누구예요? 이재용. 거의 뭐 톱3라인들은 부자죠. 그렇죠? 미국 부자가 누구예요? 스크 할아버지인데? 스크 아저씨인데? 스크. 그치? 뭐 일론 머스크라 그러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부자랑 미국 부자랑 좀 거의 같은 레벨이야. 좀 차원이 좀 있어요. 차원이 있잖아요. 무한대도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무한대지만 얘가 분자가 엄청 큰 무한대면 얘 무한대가 큰 힘을 발휘 못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밑에 조금만 무한대고 위로 대빵 큰 무한대야. 그래서 이게 결론 내면 무한대라고 해요. 그리고 분모가 연락 큰 무한대고 분자는 되게 귀여운 무한대. 이때는 0 나와요. 분모가 압도적으로 커서. 근데 똑같은 크기의 그 차수를 비교해요. 차수. 똑같은 크기의 양은 최고차항의 같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로 이 문제의 극한값을 정의하기로 했어요. 개수분의 개수. 이게 딱 그거예요. 집어넣으면 얘 무한대 나오죠? 두 중에 하나예요. 얘 그래프 그려서 따라가서 푸느냐 아니면 이 메서드로 푸느냐 딱 두 가지 중에 결정이고요. 그래프법은 무조건 후자예요. 거의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다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얘 보면 얘 무한대죠? 무한대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1 더해도 무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무한대 집어넣으면 3 곱해도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얘 차수를 보는 거야. 얘 분자 차수 몇 차? 1차. 차수 보는 거야. 차수. 1차냐, 2차냐, 3차냐. x의 1제곱이냐, x의 제곱이냐, x의 제곱이냐. 얘 몇 차? 1차. 분자도 몇 차? 1차. 분자가 커? 아니. 분모가 커? 아니. 같은 차수네. 같은 차수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차라 그래. 동차. 같은 차수 동차. 같은 차수 동차일 때는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에요. 개수분의 개수가 답. 이유는 얘네들이 뒤 숫자가 영향 안 미쳐서 밑에 애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래. 그건 좀 소소한 거는 그쪽 테마가 써야 돼. 그런데 이거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이 방법 잠깐만 소개할게요. 그래서 1분의 3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예제로서 조금만 더 돌파시키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분의 5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얘 극한값 얼마예요? 정답 쓸게요. 이 정답이 마음에 와닿나 보세요. 정답은 2분의 5거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파란색 무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무한대가 있고요. 연두 무한대가 있어요. 그럼 이거의 정답은요. 이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무한대라는 세계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는 범위거든. 무한대의 범위는. 그래서 뭘 표기했냐면 아주 큰 무한대가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무한대가 있고 그거보다는 좀 작은 무한대가 있는데 세 개 무한대를 더하래. 그럼 얘가 의미가 없어져요. 너무나 압도적인 무한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거는 받아들이는데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위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무한대에도 부자래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보면 그래서 얘도 보면은 얘도 무한대고 얘는 고작 1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얘도 무한대고 숫자니까 얘는 의미가 일단 없어져. 근데 제곱한 게 엄청 커요. 제곱한 게 진짜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제곱 안 한 게 의미가 없어져서 얘네들이 그냥 지워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왜 개수분의 개수 따냐면 이것도 약분 개념 딴 거야. 왜 x제곱 약분이 되잖아 어쨌든. 그래서 남는 게 개수분의 개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요거 조금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 얘도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얘 혼합되고 좀 더 커진 무한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쪽 무한대는. 왜 헷갈리면 막
막 좀 헷갈려. 됐죠? 뭐 그렇다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 부교재 문제 좀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표시 만들다가 급해갖고 어떤 미완성을 만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4층 연산을 강조하고 싶었어. 문제 보래요. 32번 바로 들어갈게요. 32번 유형이 마무리되면 일단 종료시킬 거거든요.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시험 문제. 32번이요. 32번이요. 자극한 우구간 따라가는 거. 전면 나오면 갈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시험 100%예요. 모의고사 무조건 100% 나오는 문제예요. 32번 문제였죠. 32번이요. 구두로 할게요. 0에서의 자극한이요. 0에서의 자극한이요. 0 왼쪽에서 x가 있는데 점점점 0 왼쪽에 다가가는데 그때 y값 보는 거죠. 쭉 내려와서 어디? 1에 꽂히네요. 0에서 자극한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1에 대한 우극한 물어봤네. 1에 대한 우극한 1 오른쪽에서 x가 점점점 1에 다가오는데 그때 y좌표 그래프를 타고 내려오면 밑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네.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다?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0에 대한 자극한은 1이었고요. 1에 대한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계산하니까 0이 되겠죠. 정답으로 3번의 극한값이 우극한, 자극한 계산 문제예요. 생긴 거는 흉측하지만 고개념을 푸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갈게요. 첫 문제 이건 한 3번 풀면 답이 나오던데. 32번에 정답 3번이거든요. 나 맞았다. 손 모아쳐. 네, 다음 들어갈게요. 다음 들어갈게요. 요번 초이스는요. 30번 문제예요. 요번 초이스는 30번이에요. 요 문제를 조금 맞춰주고 싶어서 그 그래프를 따라가야 돼. x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그래프를 따라서 y가 어디에 꽂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원리만 알면은 연락 쉬워. 검은점이랑 흰점의 의미가 뭐예요? 검은점은요 함수값 그 값이 포함되어 있다 함수값을 뜻하는 거고요. 빵꾸는 그 값이 포함되지 않다 그 값이 없다는 걸 뜻하고 그때 함수값은 없다는 거. 그래서 보통 함수값은 1대1로 만나야 돼서 함수값은 보통 하나로만 정해져야 되는 거고 30번이죠. 30번에서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2가 되는 거고요. x는 0에서의 함수값은 원점인 0이 되는 거고요. x는 1에 대한 함수값은요 2가 되는 거고요.
색칠의 의미는 무조건 함수값과 연관되어 있고 다른 값하고는 연관되지는 않아요. 극한값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답변이 됐나요? 못 알아보겠어. 색칠은요. 다시 한번 해봐. 색칠은 극한값하고 연관이 된다. 함수값하고 연관이 된다. 함수값. 그럼 볼게요. 30번의 첫 번째. 30번의 첫 번째 문제. 이거 좌칸 물어봤어? 우칸 물어봤어? 함수값 물어봤어? 좌칸. 그러면 색칠하고는 의미가 없네. 상관이 없네. 그렇지? 이번에 우칸이니까 함수값이 아니니까 색칠이 없네. 그렇죠? 선생님 아까 함수값하고 좌칸하고 우칸이 같다면서 그건 우리가 아는 그래프. 우리가 아는 끊어지지 않은 거. 연속인 거. 그럴 때만 쓰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에서 다음 시간 다시 해줍니다. 그 문제에서 만약에 F 마일 아이네트가 답변을 넣게 F 마일을 물어보면 얘를 2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함수값 할 때만 쓰는 거라. 마이너스 1에서 찍혀있는 점이 어딘지 물어보는 게 함수값이라고. 네. 그럼 F1은 얼마야? F1은 2. 그래. 그러니까 색칠은요 함수값만 관련된 거고 딴 건 전혀 관련된 게 없다고. 됐어? 그럼 다시 보세요. 30번이요. 30번 1에서 좌우칸은요. 1에서 좌우칸은요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죠? 내가 볼 때는 밑에서 올라오면서 1의 높이에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의 좌우칸은 1이고요. 30번 마이너스 1의 우칸 마이너스 1에서 우칸 마이너스 1의 우칸 오른쪽에서 다가와서 그래프를 타고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죠? 2를 위에서 좀 내려오면서 2를 향해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 내면 1에서 좌우칸은 1이고요. 마이너스 1에도 우칸은 2니까 정답은요 3. 정답으로 3번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천백이 안 나온 것 같은데. 30번에 정답 3번 나 맞았다. 손 봤자. 어떡하지? 잠깐만. 아니 이게 아까 민치가 선생님 아까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막 했거든? 내 말한 건 다 못 알아들었어? 근데 왜 결론 문제를 봤을 때 왜 틀려? 인식은 다 맞지 않았어요. 민치 다 맞았어? 맞았어? 그러면 오늘 숙제는 긴급하게 없는 걸로 처리할 거고요. 요것만 한번 더 연습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줄게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에서 한번 다 전체를 보고 마무리 줄게요. 우리 예쁜 친구, 우리 석현이 봐봐. 갈게. 리미트 x가 2 플러스에 대한 우극한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극한을 구해볼게요. 그렇지? 그러면 현재 2에서 오른쪽에 있을 때 높이 x값이 너무 애들이 미친듯이 x값에만 치중을 해. x 여기 있는 거 알아. 여기 있다고. x 치중하지 말라고. 우리는 구하는 게 y라고. 그래서 계속 첫 번째 줄에다가 극한값, 갑자가 붙은 y라 그래서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지금 내가 구할 값은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y 값을 구할 사람이 x에 치중하면 안 되고. 그러면 x가 이제 2에 가까이 갈 거 아니야. 2에 갈 거 아니야. 그럼 얘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거냐. 밑으로 내려오든가 위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지 아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아래를 참고해서 구하는 거지. 그럼 지성이 또 물어볼게. x가 점점 왼쪽으로 가. 그럼 이 그래프를 따라서 밑으로 가 위로 가? 밑으로 가. 그래서 계속 뚫고 가? 아니죠. 여기 가서 멈추겠죠. 그래서 우칸 값은 3이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2-에 대해서 좌우칸을 구할게. 석현아 봐봐. 이번에 좌우칸 구할게. 그러면 얘 y 위치 어디 있어? 대충 어디 있어? 2에서 왼쪽 y 위치 어디 있어?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야. x는 여기고 제발 x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얘는 2에 당할 거니까 얘가 밑으로 갈까 위로 갈까? 밑으로 가겠지. 밑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밑으로?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꽂히겠지. 그때 2를 보는 게 아니고 그때 y를 보는 거잖아요. 얘를 0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x를 참고해서 y를 보는 거예요. x를 참고해서 y를 보는 거예요. 요 하나만 하고 집에 가죠. 예를 들면 이 정도부터 이 유형까지 숙제를 내주고 싶어서 아까 그냥 소상하게 했는데 이쪽은 소상하게도 안 되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네요. 요 하나만 더 갈게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칸 리미트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칸이 얼마인지 3초 생각 시간 줄 거고요. 바로 끝낼게요. 마이너스 1에서 이 친구 맞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우리 시윤한테 물어볼게. 마이너스 1에 대한 우칸, 마이너스 1에서 우칸이 얼마 나오죠? 2에 나와야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에 우칸이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x는 물론 여기 있겠지만 그때 y는 대충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x가 1에 다가려면 얘는 그래프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2에서 딱 멈춰야 된다고. 2에서 왜 멈춰? 마이너스 1가 딱이니까 더 뚫고 갈 수 없는 거죠. 마이너스를 지나치면 안 되니까 x가. 여기서 딱 멈춰서 그때 함수값은 2라고 읽어주는 거죠. 근데 따라하면 돼. 지금 그래프 이상하지 않아. 그딴 게 뭐야. 그냥 따라만 가서 다 멈춰 그건데. 근데 쌤들은 이거 조금 전체적으로 이건 무조건 전백 나올 때까지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요 부분을 나중 이따가 다음 시간에 조금 프린트로 제작해서 요 유형은 전백 나오는 거 보고 다음 유형 갈 거고요. 오늘 해설지를 다음에 나눠드릴게요. 다음에 나눠드릴 거고 개념원리하고 부비점을 챙겨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가 들어가죠. 고생했습니다.